너무 나오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기념이 대단하십니다. 야. 우리는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네?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고기압 최고입니다. 좀 인심이 넉넉하게 느껴져 기분이. 반찬이 둘, 넷, 여덟, 열둘. 와. 엄청 맛있네. 너무 예쁜데? 바다 색깔도 거의 뭐 에메랄드고. 다른 집에서 흉내를 못 내요. 네? 어르신 거 흉내를 못 낸다고. 가격 보고 들어왔다가 맛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입체적인데? 안녕하세요, 걷다갑니다. 저는 미얀마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깐 쉬다가 오랜만에 국내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강릉에 갑니다. 원래 부산 사람이 강릉에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거나 기차로는 서울이나 동대구, 동해 등등을 경유해야만 해가지고 엄청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작년 초에 강릉 가는 ITX 기차가 처음 생겼고 12월 말에는 KTX까지 개통해서 이제 부산에서 강릉까지 단 3시간 54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제유가도 급등해가지고 비행기 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국내 여행하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부전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베트남도 갔고 미얀마도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한식이 좀 많이 땡기거든요. 강릉이 또 음식으로 유명하니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야,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운치가 좀 있는데 이제 기차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끼를 때워보자. 여기 앞에 보이는 역전분식, 기차 타기 전에 먹기에는 또 훨씬 많은 게 없죠.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유명해요? 저희는 제일 대표적인 많이 나가는 게 네. 비빔밥, 비빔밥 많이 네, 나가요? 우동, 네. 국수 그 제일 많이 나가요. 역전국수 하나랑 유부초밥 5개 이거 주세요. 네, 그렇게 드릴까요? 네, 역전국수는 6,500원, 유부초밥 5개는 5,500원. 야, 고명까지 깔끔하고 유부초밥도 유부가 좀 맛있어 보이는데? 김치까지 완벽하다. 기차 타기 전에 역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국수 같은 거 먹으면 좀 여행 버프 때문에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유부초밥이 제가 알던 거랑 색깔이 조금 더 진한데 달달하고 고소하고 확실히 세기차라 그런지 좀 고급스럽네. 제가 지금 평일날 타서 그렇지 이 주말에는 몇 주 전에 예약을 안 하면은 금방 이게 자리가 매진될 정도로 그만큼 핫합니다. 여기가 새거 느낌이 제대로 난다. 이렇게 컨센트도 있고 발 받침대, 그리고 지금 또 신박한 게 보이거든요. 무선 충전기? 반대로인가? 오, 충전 중이라 뜨네. 오, 신박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전용 책상, 또 이렇게 쫙 하고 뻗을 수 있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여기 밑에 있다 보니까 충전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다. 가격은 보니까 46,800원이 하네요. 그리고 특우등석은 56,200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막 나진 않네, 이 둘 사이에. 그리고 기차에는 몇 시간이 나는 만큼 이렇게 좀 주름들을 다 씁니다. 제가 젤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최애 중에 최애 요 젤리. 그리고 이거 부셔부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aboard.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journey. 강릉 도착. 근데 지금 4시간 정도 이 기차를 타면서 느낀 게 이 동해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바다 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도시 뷰, 마을 뷰, 노은, 산, 들 등등등 뷰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창문을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동해선만의 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부산뿐이 아니더라도 저 서울이나 경기도 사는 분들도 KTX 타고 부산을 가서 한 하루 여행하고 그러고 다음날 동해선을 타고 강릉에 갔다가 KTX 타고 서울에 복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고 몇 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게 길게도 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숨 자니까 한 1시간 반?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강릉을 와봤었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강릉역 광장에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QR코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트래블 가이드
이거 바로 앞에 있네. 강릉온 로드트립 버스 노선 주요 관광지 뭐 대표 축제 로드트립 눌러보자. 옥가 보행자 로드, 월화 문화 로드, 중앙시장 이런 다양한 정보들하고 보기 좋게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주요 관광지도 다양하게 바닷가들 진짜 많네.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강릉역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월화거리 등등 강릉의 20개 지역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인 강릉 여행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여행하면서 비 오는 날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막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는 시원해지기도 하고 공기가 한번 필터된다 해야 되나? 그리고 운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비 오는데 그 창가에 이 물방울이 똑똑똑 하면서 보이는 요 동해 바닷가들 너무 이쁩니다. 요 근처에 제가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체크인부터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약간 추운데? 신호등이 없는 길. 부산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데. 여기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네. 사람이. 벌써 안에 공기가 도네. 화장실 깔끔, 약간 펜션 느낌이네. 그리고 여기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숙소는 이틀을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총 가격이 74,000원, 하루에 35,000원 정도 하죠. 이게 평일이라서 좀 더 가격이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오, 편집할 수 있는 책상과 TV 왜 이렇게 크냐? 와우. 어마무시한 그게 TV. 그리고 여기 침대도 깔끔하고, 오, 깔끔한데? 아이고, 확실히 이렇게 기차든 버스든 몇 시간을 타고 오면은 딱 숙소 도착했을 때 긴장이 풀리면서 살짝 멍해지는. 좋다. 여기 숙소 근처에 혼밥하기 좋은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릉뿐만 아니고 대부분 관광지에서 유명한 맛집들에 가면 2인분 이상 시켜야 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혼밥러들은 이런 걸 좀 잘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괜히 갔다가 거절당할 수가 있으니까. 원조 김치뽀글이 전문점 천일식당. 한 명이에요. 네. 1인자석이 이렇게 따로 있네. 김치뽀글이 11,000원 1인 세트. 감사합니다. 여기 양념을 섞어서 맛있게 드세요. 밥이랑 섞어서요? 아니, 양념을 섞어 밥 비벼 드시면 비벼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반찬 양도 많고 이렇게 조기인가? 생선도 있고 김치뽀글이 냄새부터가 일단 압도를 한다. 와, 다진 마늘, 파, 김치 미쳤다. 고기까지. 맛있겠다. 해가지고 다 얹어서. 그러니까 무작정 막 맵다 이런 게 아니고 감칠맛도 있고 살짝 달달한 맛도 있고. 근데 이게 살짝 단맛이 좀 강하긴 하네. 저는 이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덜 달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긴 하겠다. 이거는 이 고기랑 딱 싸서. 11,000원에 이렇게 한 상차림에 생선까지. 좋다. 여기 생선 알도 튼실하다. 점심 분명 많이 먹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강릉 외곽이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근데 강릉역 진짜 예쁘게 생겼네. 동그랗게. 있는 만큼만 세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깥 색깔도 그렇고 지금 내부도 이렇게 갈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자, 밥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 이제 밥 먹으러 갈 곳은 강릉 여행의 필수 코스인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저기 외국인들 지금 3분이나 있네요. 어제 올 때 기차에도 많더니 설마 시장 안에도 외국 사람이 많은 게 아니겠죠? 요런 좀 굴다리 벽화도 이쁘네. 예전에 주말에 왔을 때 강릉시장이 박이 터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평일에 비까지 오니까 조금 그래도 적은 인파 속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릉 내컷. 시장분이 난다. 요즘 대부분 외국 시장만 돌아다니다가 국내 시장 오니까 또 정겹네. 도라이청 맛만 보세요. 장난치 마시고 맛만 보세요. 매번 이렇게 끓이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강릉시장에 저희 집밖에 없어요. 외식구 찾아봐도 직접 하는 데가. 저 밑에는 가보시면 뼈다 파는 거고. 도라지청은 어디에 좋아요? 기관지, 기침가리 기관지. 네, 감기, 황사, 미세먼지 이게 도라이청이고. 맛있다. 설탕이 안 들어 믿고 드세요.
여기다 버리시면 되고요. 설탕이 없는데 단맛이 비싼 제주에서 난 무조청, 제주 무로 조청을 만든 거예요. 요건 생강. 천년 재료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설탕이 아니고 조청이에요, 조청. 무로 조청을 담아서 완전히 달지도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단. 몸에 좋은. 부모님 그럼 이게 도라지 더덕 조청이에요? 예, 요게. 요건 생강. 조금 전에 드신 게 생강, 처음에 드신 게 도라지 더덕. 아 이게 좀 감기에 좋겠네요. 네, 맞아요. 염증 있거나 항암에 좋고, 요거는 차로 타 드셔도 되고, 젊은 분들이 요즘 탄산수에다 레몬 타서도 드시고, 아 진저 칵테일처럼. 아, 잘하시네. 진저 칵테일도 드시고. 아 그래요?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드세요. 음식 갖고 장난 안 치니까.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그 500g 2만원, 1kg 용량 2배면 4만원이잖아요. 근데 네. 3만원에 드려요. 이거 다 해서 3만 원이라고요? 아니면 하나씩. 3만원, 3만원. 만원씩 빼드릴 거예요. 목이 지금 칼칼하게 지금 보여주는 느낌인데? 그럼 저 이거 생강조청 하나랑 도라지 더덕 조청 두 개 해서 그럼 6만 원이요? 6만원.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셔도 돼요. 네. 멋있는 오이. 저희 어머니가 목이 약하셔가지고 기침을 자주 하시는데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근데 이게 무게가 있어서 차에 좀 놔두고 가야겠다. 먹고 효능 좋으면 다음에 또 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사장님. 네, 전화 주시면. 안녕히 계세요. 네. 중앙시장 출입구. 감자전 하나 5,000원이에요? 예. 아, 하나만 주세요. 오, 5,000원. 지나칠 수가 없었다. 네. 낮은 것도 있는데. 네. 그 경상도 분이세요? 아니, 아, 그래요? 여기 강릉 말이 그래. 아,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하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 네. 부산에서 왔어가지고. 있어요. 네. 강릉이 감자전이 유명해요? 예. 아,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니까. 또 강원도 감자 파이죠. 5,000원인데 양도 많이 주시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 작게 하면 좀 그하다. 어디서? 부산에서요. 부산에서. 네, 이게 부산에서 KTX가 이제 강릉까지 뚫려가지고 3시간 50몇 분 만에 올 수 있어서 예전에는 좀 멀었잖아요, 사실. 멀지. 네. 먹어봤어 이거? 아니, 그냥 감자전 여기 강원도에서 안 먹어봤는데 부산에도 감자전 있어가지고 오, 감자전 부산에도 있지. 네 전국에 다 있지 않을까요, 감자전은?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냄새 봐라. 이렇게 부추 간장까지. 찰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쫀득쫀득해요. 또 쫀득하지. 네, 네. 와 강원도 감자로 다르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강원도 감자전은 처음 먹어봐가지고. 옹심이도 드셔보셔야죠. 네, 홍필민도 여기 유명하다더라고요. 그쵸. 강원도 여기 강릉 분이세요? 나는 행성. 행성. 행성인데 이발용 넣으면. 여기 만두랑 쌀찜빵. 아 살찐빵. 아, 그 어르신이 1년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하시고 아, 그래요? 네, 5월부터 이제 감자전 하시니까 아 5월부터 이번 달부터네요. 네. 어제부터 했어. 와 딱 타이밍 잘 왔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와. 다른 집에도 흉내를 못 내요. 네? 어르신 거 흉내를 못 낸다고. 음. 우리 직원이 항상 이맘때 이제 어르신 딱 감자전 하면 사장님 빨리 가서 먼저 시식. 아 오픈런 하시네요. 와 빨리 이거는.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 가격 보고 들어왔다가 맛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체했습니다. 예. 꼭 또 오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쫀득하고 맛있네. 그러게 할머님의 인심까지. 떡 파는 집들도 많네. 그러니까 튀김도 진짜 깔끔하게 생겼다. 여기 또 강릉시장이 닭강정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맛있겠다. 이거 한 컵이 얼마예요? 5,000원이요. 1,000원이요? 강릉시장 오면 이거 꼭 먹어봐야 되죠? 이거 하나만 네,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우산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게 좀 손이 부족하네. 쫀득 달달달달. 먹고 목이 말라져가지고. 네, 그 단호박 식혜 하나만 주세요. 뭐가 더 잘 팔려요? 식혜랑 단호박. 고기가 잘 팔려. 그래요? 안 먹어봤으면 단호박 네, 먹어. 단호박 먹을게요. 단호박이 원래는 단가가 더 세요. 우리가 같이 판매할게 그래가지고 이 일반 식혜가 단호박을 삶아가지고 넣으니까 오히려 더 단가는 세게 먹어. 야, 단호박 식혜는 또 처음이네. 단호박의 그 알달한 맛하고 식혜가 좀 어울리네. 확실히 둘 다 익숙한 재료인데 이렇게 섞으니까 좀 신박하네.
이번에 제가 온 곳은 저기 강릉시장에서 걸어서 10몇 분, 그리고 차 타고 한 5, 6분이면 올 수 있는 강릉 대도호부 관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 강릉의 시청 같은 그런 곳이라네요. 고려시대부터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진 전통 관청이자 임금님 특사들이 묵는 최고급 VVIP 숙소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90% 정도 파괴됐다가 지금은 대부분 복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소화도 할 겸 강릉의 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같아요. 건물이 여기에다가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쫙 끼어져 있네요. 야, 이쪽 문은 진짜 찐 옛날 느낌인데? 이쪽은 파괴가 안 됐었나 보네. 와, 이 나무 냄새까지. 아, 이쪽이 그 VIP들 숙소였네. 여기는 좀 더 낮은 간직 사람들이고, 요 높은 곳에서 보이는 요 전망 확실히 좀 운치가 있네. 그리고 여기 대도호부 관아가 강릉의 6월 추천 여행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여기 대도호부 관아 내에 포토전이 설치될 예정인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를 한 다음 강릉 관광 홈페이지에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여기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요런 좀 옛날 나무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비 오고 바람이 불면은 요런 편백나무 느낌의 이런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저 풀냄새, 나무 냄새,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갔던 미얀마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진짜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렸었는데 시원하니까 너무 좋다. 여기 대도호부 관아가 있는 이 동네가 명주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동네가 조선시대 때부터 강릉의 중심이었고 1980년대까지는 시청, 법원, 경찰서 등이 몰려있는 강릉의 최고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각종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지역이 급격하게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10년대 초반부터 낡은 가옥을 개조한 이런 카페들이 생겨나고, 이후에 수많은 젊은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트렌디한 로컬 핫플로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상가 건물에 이런 의상 대여해주는 것도 있고, 골목 벽들마다 이렇게 조선시대 느낌 나는 그림들로 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명주동 카페거리, 공방거리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낡아 보이는 건물에 진짜 감성 있는 그런 카페가 있죠. 와, 것도 많아. 마치 부산의 점포동이나 서울의 성수동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진짜 이렇게 옛 가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카페들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여기도 그렇고 카페. 여기는 저 건물에 저 녹슨 것까지 일부러 안 지우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쪽 카페들이 다 힙하긴 한데 여기가 좀 끌리네. 안녕하세요. 완전 고즈넉하네. 야, 이거 진짜 애스럽다. 이게 평일 오후인데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여행하면은 2층 전체 자리를 독점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메리트네. 이왕이면 여기서 먹자. 이런 부분도 그냥 있었으면 와 낡았네 했을 건데, 이 액자가 있으니까 하나의 그냥 예술 작품이 돼버리네. 야, 이런 양갱은 또 처음 보네. 밤 양갱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메밀차 맛이 나네. 엄청 부드럽고 여기 견과류도 씹혀가지고 식감이 있어 좋네. 전 이제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죽헌에 왔습니다. 소 사는 곳.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이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양심 우산을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쓰고 양심껏 갖다 놓는, 여기 우산들이 많은 거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양심을 지키셨네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5만원권 지폐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인물인 신사임당과 5,000원권 지폐의 율곡이 이 두 분의 생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율곡이의 어머님이 신사임당이잖아요.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율곡이 선생님이 책을 읽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현숙한 여성 중 한 분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임당은 시, 글씨, 그림, 자수에 뛰어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같은데, 와, 그림에 뭔가 아우라가 있다. 웬만한 거의 국립공원 수준인데? 그리고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율곡이 선생님에 대한 전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찐 천재 중에 천재시더라고요. 당시 13살에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과거 시험을 쳐서 전국 1위를 합니다. 진짜 그 난다긴다 하는 그 어른들과 다 같이 시험을 쳐서 전국 1위를 하는
진짜 엄청난 수제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치는데 그 중에서 총 9번이나 전국 1위를 합니다. 그걸 장원이라고 하거든요. 9번의 장원급제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고 태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로 조선의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기론 이런 것도 조금 얇게 파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그냥 무작정 걷고 있는데 옛날 사극에서 요런데 막 안개 낀데 말을 타고 자객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 요런 까만 대나무를 오죽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가에 오죽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오죽헌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오죽헌 규모가 진짜 크네. 건물만 몇 개야. 그리고 여기 숲까지 정원이나 이런 가옥들을 잘 유지해 놓으셨다. 이쪽 오른쪽 온돌방은 신사임당이 용꿈을 꾸고 율곡선생을 낳아서 몽룡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확실히 대표 관광지라 그런지 관광객분들 진짜 많긴 하네요. 평일 비도 오는데 하루를 이쪽에서 뗐나 봅니다. 천년 보일러 가옥들이 진짜 다 너무 멋있고 이렇게 글귀들이 쫙 하고 있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실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지금 해변가랑 경포호 근처에 있거든요. 저 옆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9,000원이고 미디어 아트는 처음 보는 거라서 좀 궁금하네요. 처음 가는 곳이 플라워관이네요. 이게 지금 중간에 막 거울들이 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거울이 진짜 랜덤한 위치에 중간중간 있네요. 이야, 완전 거대한 인형이 있네. 케이브 한번 가보자. 거울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입체적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더 이 아우라랑 건강감이, 이게 지금 요런 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 보니까. 초현실적 해변. 인생 첫 미디어 아트 체험 해봤는데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막 전기 나오고 막 파도 치고 그랬어가지고 일종의 오감 체험 같은 거구나 했는데 나중에 그 커다란 대형관에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와, 이게 진짜 아트구나 싶었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고 그 힐링되는 감성에다 스토리까지 있어가지고 짧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좀 울림이 있네. 그리고 여기처럼 실내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관도 있는데 이쪽 근처에 허기훈 허난서령 기념관 옆에 소나무숲길에서 야외 몰입형 미디어 아트쇼도 한다고 합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회당 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람료도 무료입니다. 원래 여기 하슬라 강릉 이머시브 아트쇼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야외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르떼 뮤지엄에 왔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온 곳이 이쪽 강릉의 유명한 초당 순두부 거리입니다. 순두부 가게만 몇십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강릉 왔을 때 친구랑 먹었는데 그때 주말이라서 가게마다 줄이 진짜 길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평일에 비까지 와가지고 줄을 안 서도 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리뷰가 좋길래 왔습니다. 초당 할머니 순두부. 오, 자리 많네. 보니까 여기가 일반 순두부 백반하고 모두부도 있고 얼큰째 복순두부가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살짝 매콤하게 1,000원 더 내고 먹자.
여기 초당동 순두부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봤더니 일반적인 식당이나 공장제 두부들은 화학응고제나 천일염으로 만든 인공 간수를 사용해서 콩물을 굳히는데, 하지만 여기 초당 순두부는 끓인 콩물에 여기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을 직접 부어가지고 그거를 천연 간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 본연의 고소함이 극대화되고 은은하게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배어든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먹었어가지고 맛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한번 처음 먹는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시식해봐야겠다. 콩비지에다가 이거는 된장찌개인가? 깻잎도 그렇고 반찬도 다양하네. 그리고 얼큰한 이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 엄청 가득 채워주셨네. 여기 조개까지. 일단 여기 동해물 간수로 만든 순두부터 먹어보자. 와, 진짜 부드럽다. 푸딩과 두부의 사이 느낌 정도로 이렇게 살랑살랑 부드러워요. 아, 맛있다. 깔끔하다. 밥에다가 딱 해서 먹어야 정석이지. 맛이 너무 뜨거워. 콩비지 한번.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해요 진짜. 아니, 와, 얘랑 밥 먹어도 맛있겠는데? 콩비지에 한번 보자. 고소해가지고 진짜 밥이랑 너무 잘 맞네. 뭔가 비리거나 자편 같은 게 1도 없습니다. 뭐야? 지금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이쪽 왼쪽이 경포호라는 호수고 오른쪽이 경포해변입니다. 일단 호수 먼저 가봅시다. 야, 호수 진짜 엄청 크네. 와. 또 강릉에 와가지고 바닷가 한번 꼭 봐줘야겠죠? 야, 파도 봐라. 진짜. 와. 거의 해일 수준인데? 진짜 웅장하다. 야, 진짜 저 검은색 먹구름에 이 높은 파도. 그래도 제가 명색 유튜버인데 입수 한번 할까요? 가자! 아, 제가 100만 유튜버만 했을 건데 아니 그 정도의 용기는 없네요. 아, 이 파도 소리랑 저 하늘에 저 검은 구름, 저쪽 해변 끝엔 안개까지 있고 엄청 먼데 진짜. 아, 끝내준다 끝내줘. 재단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아. 이제 점심을 먹으러 여기 강시장에 다시 왔습니다. 이쪽에 보리밥 맛집 있다 해가지고 허영만의 백반기행 여기 나왔네요. 카페요런 땅콩, 뭐 무말랭 이런 걸 파시네요. 물 필요하시면 물통 하나 꺼내가지고 됩니다. 오른쪽에. 네. 쌀밥 정식 12,000원, 보리밥 정식 12,000원. 취재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 취재는 아니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하고 처음 있어요. 왔는데 여기 네. 혼자 밥 먹으려니까 힘들어. 아, 그래요? 이 옆에 칼국수집에 들어가려고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 사라졌어. 네. 여기도 맛집이라 들어가지고.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네?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강릉에서 제일 맛있어요? 보리밥 최고입니다. 아. 아니, 보리밥이 좋은데 얼마 만에만 먹어본지 모르겠네. 몇 년 만에 먹어본 거야. 보리밥이 좋아 우리 건강에. 아, 그쵸, 그쵸. 우선 보리밥 그러니까 좀 인심이 넉넉하게 느껴져 기분이. 그쵸.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복 받으세요. 네. 문자 한 번 더 갖다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반찬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2첩 반상이네요. 아, 와, 엄청 맛있네. 대박이다. 12,000원. 12,000원, 요즘 12,000원에 이렇게 나오는데 잘 없잖아요. 야채도 많고, 생선조림에다. 와. 아, 다 넣고 비벼 먹는구나. 비빔밥처럼. 그렇지. 다 넣을 수는. 아, 그러고, 참기름하고. 아, 참기름이 여기 있구나. 어쩐지. 네, 또 이 참기름 맛이죠, 비빔밥. 어쩐지 뭐가 좀 섭섭하다. 약간 1% 부족하셨나요? 네. 뭐 어쩐지 뭐가 난 비빔밥은 참기름이 아, 그쵸. 핵심이죠. 네 필수인데 필수. 좋아져. 보리밥 정식 한 데가 있어갖고 맛이 들어왔더니 엄청 맛이 맛있어. 자극적이지 않고 아이. 약간
우리 밥해도 아니, 일단 당신 씹는 맛. 왔으면 여기 와서 밥 한 그릇만 더 가져오면 되는데 맛있는데. 알갱이 씹는 맛이 나가지고. 아, 그래. 한번 와보고 싶으면 와봐. 그냥. 담백하고 막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많고. 반찬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럽게 맛있네요. 아, 맛있다. 젊어서 여행도 많이 하고 네. 늙어지면 못하니까 나는 많이 한 편에 속해.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여행 좋아하시는구나. 조금만 더 젊었다면 배낭 메고 혼자 하는 여행을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낭 메고 세계 일주요? 요즘엔 또 이게 비행기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엔 좀 가기 쉬운 것 같아요. 여기 강릉중앙시장 바로 옆에 보이는 요 거리가 월화거리라는 곳인데 강릉 젊음의 거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스탬프 투어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정원도 잘 돼 있네요. I love 월화 스트리트. 원래 여기가 기차역이었는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서울에서 강릉 가는 기차가 지하화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여기 월화역이 폐쇄되고 지금은 이렇게 좀 관광지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역청사를 잘 보관해놨죠. 보통 여기 강릉시장에서 닭강정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요런 데 앉아서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런 의자 있고 이런 공간도 있어서 편안하게 먹기가 좋습니다. 젊은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네요. 소원 물고기 이런 게 있네. 다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걸어놓나 보다. 이거 안 나와요? 네. 이거 걸렸어. 아, 하나 걸렸어요? 응. 보여볼까요? 그럴 것 같아. 내 손. 아, 손이 걸렸어요? 내 손 걸려서 이걸로 들어야 돼. 아, 나오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기념이 대단하십니다. 야, 우리는 포기해보지 끝까지 안 이거 하나, 이거, 예. 줄 하나 해요. 해서 여기 걸은 거 맞죠? 네, 저거가 소원 저거가 아, 이리 걸리네. 예. 걸린 만큼 또 소원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튜브 대박 나게 해주세요. 추가 무탈하게 걷다가 됐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야, 이거 좀 인기가 많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금토일날 5월부터 10월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온 날이 평일이라서 이거를 좀 즐기지 못했는데 여기 다양한 음식 부스들이 있다고 하니까 금토일 일정이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자. 지금 강릉 시내에서 차를 한 30분 정도 타고 와가지고 경치가 아주 끝내주는 산책로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야, 여기 낚싯배들하고 그리고 방파제, 여기가 심곡항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저쪽에 있는 산책로로 걸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분이 가시는 거세요? 저 한 명이요. 네, 복지나 유공자 분 계세요? 아닙니다.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부산이요. 파란색 해운대군 아니세요? 해운대는 아닙니다. 숙소는 예약하셨나요? 숙소, 네, 오늘 체크아웃하고 나왔어요. 어디실까요? 강릉이요. 5,000원 결제할게요. 네. 네. 여기 가는데 안전모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여기가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인데 200년에서 250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당구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야, 파도 봐라. 끝내주는구만. 야, 너무 예쁜데? 바다 색깔도 거의 뭐 에메랄드고. 이렇게 좀 높은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전망이 탁 트여 있네. 관광객분들 많이 오시네. 여기가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심곡항에서 저기 정동지까지 약 3km 정도가 이어져 있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가는 길마다 이렇게 암석들이 있으니까 진짜 걸을 맛이 나네요. 그리고 2025년과 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여기 정동 바다 부채길이랑 동해 도깨비골 스카이밸리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오히려 너무 예쁘니까 산책에만 집중하기 좀 힘든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데크들도 잘 깔려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쓰자. 무섭네.
잠깐 여기 휴식을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뷰를 보면서 하필 날씨도 이렇게 쨍쨍해져가지고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여기 강릉이 시내뿐만 아니고 해변도 진짜 많고 외곽 지역도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릉 죽도봉이란 곳에 건물 10층 높이의 스카이밸리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라네요. 아 진짜 여기 속이 뻥하고 뚫리는 진짜 그런 게 있다. 차를 반납하고 여기 강릉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 KTX를 타고 다시 부산에 내려갑니다. 2박 3일 동안 진짜 여기 강릉을 야무지게 돌아다녔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도 먹고 여러 관광지들도 가보면서 강릉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강릉 최대 규모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행사인 강릉 단오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종 전통공연과 씨름, 그네와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 그리고 먹거리 장터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축제라고 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여행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음 여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